최근에 서울 경찰청장 자리가 메꿔졌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많은 인사라고 하는데 경찰총장 출신이시죠? 유삼영, 이지은 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박현수 경찰국장인데 서울 경찰청장으로 발령되기 직전에 우리 유삼영 위원장 나오셔가지고 이것은 내란이 지속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최 대행이 지금 이런 인사를 하다니 이 사람이야말로 친윤 찐윤이었는데 서울 경찰청장이 된다고 이렇게 문제 제기하셨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최 대행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는 식으로 답을 했어요. 예. 그래서 민당에서 그러면 박현수 경찰국장이 본인을 인사했냐?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인 게 네. 이렇게 고위직뿐만 아니라 총경 이상을 이제 승진시킬 때는 검증이라는 걸 다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검증을 할 때 인사 검증 동의서를 내고 그래야지 그 개인에 대해서 그쵸. 무슨 뭐 재산 검증을 상황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걸 다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검증이 있었나 이것도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인사에 대해서 경찰 내부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요? 원래는 처음에 굉장히 비판이 많았었는데요. 이제 좀 지금 말을 아끼는 분위기예요. 이제 왜냐하면 임명이 돼버렸으니까. 네, 이미 임명이 돼버렸고 발령이 돼버렸으니까. 그 이후에 지금 인사가 쭉쭉 이루어질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사권자가 된 거죠. 그렇지.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고 있고 다만 한 총경쯤 그다음 총경 이상쯤 이제 3, 3, 5 모이면 이번 인사는 이철규가 한대 아니면 김주현이 한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윤희하긴 하지만 윤희할 때도 본인이 직접 하진 않지 않습니까? 밑에 사람들이 하는데 지금까지 경찰 인사는 이철규가 했다라는 인식이 파다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김주현이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김주현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김지현 쪽으로 가야 되는 되게 게 아니냐. 안타까운 슬픈 이야기죠. 네. 아니 근데 이제 아까 반응 말씀에서 예. 그 경찰 반응 중에 보면 하동 경찰서 직장 협의회 그 김연식 경감이라는 분이 예. 공개적으로 우리 내부망에 물러나라. 우리 부끄럽다. 이런 그 부끄럽고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김준은 민정수석인데 네. 예. 도대체 친윤 누가 이걸 하는 걸까? 네. 윤석열은 갔고 여전히 남아서 윤석열의 영향력을 경찰에 계속 심으려 하는 자는 누군가? 네.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비판 의식도 있지만 인사 대상자들은 그러면 내가 어디에 줄 서야 되냐? 너무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의도한 거지 않습니까? 의도한 거겠죠, 네, 당연히. 윤이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건 이제 의도했던 거였고 사실은 작년 말부터 최상목이 각 부처에다가 인사할 수 있으면 해라라는 이야기를 간간히 했었습니다. 최상목 대원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사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오히려. 그때만 해도 말도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인사를 하냐라는 분위기였어요. 경찰 내에서도 절대 못한다 했는데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 왜 이 시기인가를 생각을 해봤더니 최상목 대행 그릇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냥 시점을 있었다. 봐야 되는데 네. 인사가 넣은 게 여당 인사 그다음에 비서실장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면접한 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를 하고 지침을 받아서 했을 가능성이 많죠. 윤석열이 했다. 당연히 윤석열이 했을 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시기적으로 2월 5일인가요? 2월 5일 날 인사를 했죠. 그 이후에 지금 쭉쭉쭉 내려가고 있는데 시험 치고 가장 아래까지 내려갔을 때가 이제 완성이 되면 한 3월 중순쯤 될 겁니다. 대선 전에 맞습니다. 완성하려고 하는 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선 왜냐하면 전에. 실제로 이제 지난 총선 때도 이제 선거가 있으면 경찰이 선거법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거 때 가장 중요한 게 서장들하고 물론 이제 고위직도 중요한데 서장들과 수사 라인입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도 이제 자기들 편 안전한 사람들로 서장과 수사 라인을 쭉 채운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 40명 넘게 선거법으로 날린다 이런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경찰국 반대했었던 총경들은 다 서장에 못 가고 막 이제 이런 게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 전에 그 조기 대선을 이제 감안하고 그렇게 한 것일 것이다. 경찰 쪽이 네. 자기 사람으로 쫙 깔려야 된다. 어차피 자기 사람이었는데 네. 이제 이 분위기가
탄핵과 함께 흩어질 수 있으니 네. 더 강성으로 채워라.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인사를 서울청장 인사를 보는데 예. 서울 인사는 별게 아닙니다. 경찰국장이었던 그 박현수가 서울청장 직무대행으로 갔는데 예. 요 우리 경찰에서 영향력은 서울청장은 서울청에 한해서만 있기 때문에 크진 네. 않습니다. 예. 지금 그 경찰국장의 위치가 중요하고 이번에 승진 같이 한 남재현이라고 예. 그 박현수하고 경찰대 동기면서 국정상황실 자리를 물려주고 또 경찰국장 자리를 인계를 했는데 이 남재현이가 온 경찰국장 자리가 네. 경찰 그러니까 윤석열의 명을 받아서 아니면 그 용산의 명을 받아서 경찰을 장악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가 남재현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목해야 될 사람은 그 어허. 박현수보다는 남재현 남재현이다. 경찰국장이다. 전국의 지방경찰청장과 서장과 국수본의 주요 보직을 이렇게 인사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남재현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남재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면요. 이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3년 전이네요. 2022년 6월 달에 고위직 인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 정권 들어와서 첫 고위직 인사인데 그때 아주 국기문란의 사건이 있었어요. 치안감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이 됐습니다. 아, 그랬었죠. 네. 초창기에. 네. 그래서 쭉 다 해서 사람들 다 짐 싸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 바뀌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냐. 윤석열이 사상 초유의 일이었죠. 네, 사상 초유일이다. 윤석열 이거 국기문란이다. 난리를 쳤는데 그때 남재현이 인사과장이었어요. 본청 인사과장. 그래서 이 책임을 지고 좌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단계를 승진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갑자기? 그러니까 원래 국기문란을 했으면 징계를 받거나 그렇죠. 잘리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승진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어떤 이야기가 파다했었냐면 이상민이 잘못했다. 그때 행안부 행안부 장관이 장관.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절차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잘못한 것을 뒤집어 쓰고 경찰이 뒤집어 썼다. 경찰이 뒤집어 썼다라는 이야기가 파다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무슨 조폭에서 하듯이 야 네가 대신 내 거 뒤집어 쓰고 좀 가 있어. 내가 나중에 승진시켜줄게. 잠깐 빵에 들어갔다 나와. 네, 내가 그러면 책임져 준다. 나발이 하나 줄게. 이런 네.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날라갔을 때 너무 억울하다. 이거 이상민이 잘못한 건데 왜 경찰한테 뒤집어 맞아요. 씌우냐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2단계 승진해서 지금 경찰국장으로 간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인사과장도 인사고 경찰국장도 인사인데 이제 수준이 달라진 거예요. 2년 만에. 그런데 이제 이 지금 경찰청의 인사과장은 경찰청장이나 아니면 행안부 장관, 경찰국장의 명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정도고, 요건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가 그 행안부 장관의 그 명을 받아서 경찰 인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부터 집중해야 될 사람은 남재현이다. 남재현이다. 예. 그런데 그러면 박현수 경찰국장은 이번 내란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아주 아니죠. 많죠. 네. 어떻게 많습니까? 경찰국장이라는 자리에 좀 기인하기도 했지만 경찰국장이라는 게 행안부 장관하고 경찰을 연결한 연결고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안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이제 쿠데타를 하면서 경찰을 좌지우지해야 되는 손잡이로서 경찰국장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경찰국을 만들었고, 이번 그 12월 3일 예. 그부터가 중요한 시간대 무엇이 중요한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국장이 경찰 그러니까 10시 31분에 이거 쿠데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조지호가 남재현한테 전화를 2번 했고, 또 그다음에 11시 10분에 또 경찰국장이 다시 경비국장이라서 경찰 경력을 움직이는 경비국장한테 전화를 했고, 그 시기가 또 국회를 막니 안 막니 해갖고 그 국회를 통제를 했다가 풀어지는 그런 변곡점이 있는 그 시점에 이제 경찰국장하고 경비국장이 통화를 했고, 그 다음에 12시 또 40분에 또 통화를 해요. 강상문한테 전화를 해서 그 육박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뭐 의결 정족수가 되니 안 되니 과반수가 되니 안 되니 하는 그 시점에 또 경찰국장이 영등포 경찰서장, 국회를 관할하는 영등포 서장한테 전화를 한단 말이죠. 이런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역할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경찰국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병력을 움직인다든가 혹은 출입 통제를 한다든가 하는
그 명령의 흐름에 이 사람이 중간에 딱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박현수가 당시 어떤 허브 같은 역할을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경찰청 경비국장, 그다음에 영등포 서장이랑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마구 전화를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본인이 원래 국정상황실에 있다가 왔고 국정상황실에 그 당시에 남재현이 있었습니다. 둘이 동기고 그래서 용산과도 이제 연락이 계속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다 취합을 해서 밑으로 알려주거나 아니면 그 현장 상황을 파악을 해서 위로 지시, 아니 그 지휘 그 보고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계엄 당시에 실무를 총괄한 허브 역할을 했을 것이다. 네, 네, 왜냐하면 그 자리가 그렇다.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용산에 있었고. 네. 그러면은 수사 대상 아니야? 그렇죠. 바로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수사 대상인데 이번에는 그 직책 때문에 이제 지휘관 위주로 사령관 위주로 하다 보니까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 그 수사하는데 참고인 역할 정도였었는데 자세히 보고 깊이 보면 이 사람도 주요 임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럼 본인이 그런 역할을 실제로 한 게 맞다면 이분은 서울 경찰청장에 가서도 실제로는 내란 세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네. 내심으로라도. 운명 공동체죠. 운명 공동체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일단 수사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로 받은 게 아니라 참고인으로 받았기 때문에 본인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내가 죄가 없으니까 피의자로 전환이 안 된 거 아니겠느냐라고 주장을 할 것 같은데 사실 지금까지 나온 거는 통화 내역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란죄로 가기는 조금 힘든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더 돼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박현수의 휴대폰을 다 까서 이 뭐 한 4-5명 외에도 또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그로부터 지시받았을 때 어떤 내용을 지시받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되게 우려하는 게 본인이 내란 혐의가 있다면 본인이 수사 대상인데 어떻게 그 수사를 제대로 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하나가 있고 설령 내란 혐의가 없다 하더라도 분명한 건 본인이 윤의 친위 세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분명한 건데 지금 내란 종식이 힘든 이유가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인 건데 그렇죠. 지금 그래서 그런데 경찰이 내란의 주범으로 돼서 날라간 자리에 다시 또 친위 세력을 앉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장 걱정되는 게 예를 들어 본인 수사 아니더라도 그 내란 선동 세력들 예를 들어서 전광훈 수사를 서울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잘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이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내란에 주요 임무 종사했다고 서울경찰청장을 날렸는데 예. 그 자리에 못지않게 그 아래에서 명령을 수행하고 있던 사람을 다시 앉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군인권센터는 이렇게 고발했어요. 국회 봉쇄가 풀려서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고 있다는 내용을 윤석열에게 보고한 사람이 바로 이 박 직무대리일 것이다. 박현수. 라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습니다. 아 이제 현장 그걸 한 상황을 근거가 예. 그 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시간대별로 맞아요. 무전 사항과 또 공소장 같은 이런 걸 상세하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네, 상세 분석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그렇게 합리적 추정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현장 상황을 윤석열한테 누군가가 보고를 해야 해야지.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이제 윤석열이 박한수에게 야 포고령 보라고 해라는 지시가 있었고 박한수가 이제 서울 본청장한테 연락해서 포고령 보여주고 이거 봐라 정치 활동 다 금지되지 않았냐라는 게 쭉쭉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경찰의 이 현장 상황, 국회를 봉쇄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막 들어가고 있다라는 현장 상황을 누가 윤석열에게 보고를 했겠느냐. 왜냐하면 그때 되돌아보면 처음에는 국회의원을 막다가 네. 국회의원들이 아니 국회의원 들어갔는데 왜 막아? 계엄이어도 국회 활동을 막을 수는 없어. 국회에서는 네. 못해. 이런 얘기하면서 국회를 막 풀어줬습니다. 풀어 한번. 한 30여 분 30분. 네. 풀어줬단 말이죠. 네, 그래서 네. 국회의원들이 막 들어갔단 네, 말이죠. 네. 근데 그거를 누가 보고를 했으니까 맞습니다. 다시 거꾸로. 막으라는 지시가 네, 내려왔겠죠. 네, 그 네. 보고를 누가 했느냐? 네. 그 보고를 지금 이 박현수 아까 그 시간대가 이제 중간에 있던 11시 10분 시간대 그때 이제 임정주 경비국장한테 할 때가 이제 그 상황에 대한 통화였을 것이다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나가 있던 누군가가 네. 위에 보고를 했을 것이고 네, 네. 그 보고를 받고 이걸 또 결정할 수 있는 누군가 위에 또 연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길목에 이 박현수가 있었을 있어서 것이다. 이 사람이 용산에 연락했을 것이다가 네. 그 당시 무전을 다 분석했더니 군인권센터는
한가운데 박현수가 있네 이렇게 지목을 한 거예요. 네, 네.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말이 없죠 지금. 네. 가타부터 말이 있죠. 있습니까? 안부 전화였다. 아 이런- 전화했는데 안부 이런 전화했다. 급박한 사장에게. 상황에 방금 급박함을 네.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전화했다. 안부 전화했다. 네.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부를 묻고 질서 유지 뭐 잘해라 뭐 이렇게 안부를 묻고. 영등포 서장에게 얘기했다 이렇게. 아 영등포 소장에게 안부 전화했다. 네, 그거 윤석열이 그거하고 똑같네요. 윤석열이 아, 평소에 뭐 네, 계엄군에게 박정문한테 전화해가지고 국회 그 상황을 듣고 네. 그냥 수고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평소에 계엄군에게 잘해주 뭐 도와주라고 했다. 그런 얘기도 했었죠. 예. 하여튼 그 비슷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안부 전화였다. 네. 아 이게 다 내란 정식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네. 아직도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이거는 최상목 대행 배포나 그릇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네. 네, 아닙니다.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제 18일인가요? 그 행안위가 18일. 예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좀 캐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경찰 고위직 인사는 경찰청장이 추천해서 행안부 장관이 동의해서 행안부장이 제청하죠.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다 대행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 거거든요. 그리고 네. 심지어 국무총리도 최상목이고 대통령도 최상목이에요. 본인을 거쳐 본인이 그냥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교차적 검증이라든지 단계적 검증이 전혀 안 되었을 것이다. 근데 이 인사 검증 동의서를 어떻게 제출을 했는지,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절차적으로는 잘 했는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딱 이 사람을 지목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예. 지목해서 내렸을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렸겠죠. 그렇죠.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뭐 동의하고 대상자가 여러 명이면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소문이 쫙 나는데 네. 그렇죠. 소문 없이 됐다는 이야기는 찍어서 네. 인사가 된 거예요. 얘 정도 돼야 내가 믿을 수 있어. 네. 네. 그러니까 직전까지도 인사도 몰랐다 그러거든요. 인사 라인에서도 몰랐다 그게 그러거든요. 내란 수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핵심인 것 걱정이 같아요. 됩니다. 또 하나는 대선 관련해서. 네, 네. 예. 근데 당장은 이제 내란 관련 수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맞습니다. 그리고 행안위 때 이제 그 국수본부장 임명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물어봐야 되고 지금 경찰은 설마 국수본부장 임명하겠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임명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너무 임명하지는 걱정이 됩니다. 못하지요. 임명은 3월 28일 이제 이후에 이제 임명이 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3월 28일쯤 되면 이제 대선. 대선이 파면됐을 가능성이 네, 많고 그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한 달 좀 걸리기 때문에 3월 28일 한 달 전 2월 28일 경에는 누군가를 스탠바이 시켜갖고 검증을 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대선에 들어가면 근데 경찰도 검찰도 쉽게 장난치지 못해요. 맞습니다. 네. 예. 대선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만 그 전에 내란 수사는 이제 속도나 진도가 매우 느려질 수 있다. 우려스럽습니다. 네. 우려스럽고. 근데 자기 마음대로 또 하지 못할 겁니다. 대선이 너무 앞에 있어가지고 네. 그랬다가는 대선에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철창행위입니다. 절대 안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도 뒤통수를 많이 맞아가지고요. 이 박연수의 임기가 원래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없지만 네. 이 누가 봐도 석 달도 안 되는 그런 임기를 지금 맡아갖고 죽을 자를 네. 찾아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 게 내부평이에요. 죽을 차를 찾아들어가. 죽을 차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박현수보다 남재현이 더 중요하다는 그게 아주 중요한 지금 이 알겠습니다. 상황에서 남재현 경찰국장이 국장. 중요해요. 예. 남재현 경찰국장.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